네, 환경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보트 팩토리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이름으로는 전혀 짐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걸 하게 됐고, 보트 팩토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트 팩토리는 일회용품 없는 생활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생활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연희동 거점 공간인 보트 라운지를 중심으로 일회용품 없는 그런 일상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간이랑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좀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유랑 보트 클럽이라는 앱,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새우장이랑 유어보트 위크라는 행사도 하고 있는데, 유어보트 위크라는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좀 환경 문제에 계속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다닐 때부터 그런데 관심이 있었고, 근데 좀 뾰족하게는 일회용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냐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문제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큰 문제라거나 그래서는 아니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고, 제가 생수병이나 다른 건 별로 안 쓰는데 회사 다닐 때 하루에 어쨌든 예전에 한참 전 얘기지만 계속 많이 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은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연남동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 때 연남동에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풍경이었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저는 이런 풍경을 봤고, 이게 이제 눈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거슬리는 사람이었고, 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쉽게 버리는 데에는 사람들이 이거 재활용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이게 재활용이 될까? 그리고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재활용을 한다면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혹시 정말로 이 플라스틱 컵으로 재활용된 물건을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어떤 물건을 만든다, 그런 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손 드신 분이 안 계신데, 이게 너무 궁금해서 2016년에 제가 친구들이랑 쓰레기차를 따라가 봤었어요. 네, 쓰레기차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너무 깨끗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거 이제 비슷하게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때 마포구청에 이제 가서 허락을 받아서 쓰레기차에 탈 수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이때 따라가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래의 사진부터는 페트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분명히 플라스틱 컵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제 선별장도 가고 했는데,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는 페트병에 대한 이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저는 좀 그때 충격이었는데,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였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이때 들었던 이야기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다 였었고, 결국은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제가 몰랐던 감각은 재활용은 산업이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활용 마크가 있다고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돈이 돼야 재활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 과정, 이걸 이제 분쇄해서 나중에 저렇게 실로 뽑아내거든요. 실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솜을 만들어요. 근데 솜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솜은 아니고 자동차 바닥재 그런 걸 만드는데, 페트병에 비해서 이제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안 되고, 이유는 이 과정은 똑같이 되는데, 저 마지막에 만들었을 때 저 결과물인 실이 뚝뚝 끊긴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들어가는 인건비나 그런 건 다 똑같다 보니까 플라스틱 컵만을 재활용하는 공장은 없다 였어요. 그리고 재활용하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선별장에서는 선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진짜 어렵게 서울에 유일하다는 플라스틱 컵 재활용하는 공장을 찾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문을 닫으실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거의 무슨 멸종동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그냥 이거의 해결 방법은 재활용을 우리가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고, 공장이 없어? 그럼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용을 줄여야겠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디자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시스템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그냥 좀 하나 줄여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데 컵에는 재활용 마크가 있고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게 너무 이상한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좀 이런 씨앗 같은 질문이 생겼어요. 일회용 컵이 하나도 없는 카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카페가 힘들긴 하겠지만 아예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때는 2016년인데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상수동에서 작게 작업실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만 일회용 컵을 없는 카페를 그럼 실험적으로 팝업을 해보자 였었는데 2016년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매장 내에서도 다 일회용 컵을 쓸 때였어요. 스타벅스 가서 주문하면 난 정말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다 일회용 컵을 줄 때였고 그게 너무 당연하던 때였는데 어떤 이름도 없는 듣보잡 카페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런 이제 유리병에 음료를 판매를 하고 보증금 1,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유리병을 돌려주시면 1,000원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때 하면서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이 상수동에만 해도 정말 많은 테이크아웃 카페가 있는데 테이크아웃 하면은 1,000원을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없는 이런 작은 무슨 작업실에서 커피 주는 데가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1,000원을 더 받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안 돌려주실지언정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고 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뭔가 어떤 방법이 있다면 나도 해결을 약간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또 씻어서 돌려주시는 분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이런 곳이 많아지면 이런 걸 빌려주고 내가 반납할 곳이 많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때 이제 이름이 유리병을 썼기 때문에 보틀 카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유리병을 빌려주고 다른 카페들이랑 같이 해서 세척을 하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보틀 카페가 더 많아지게 하는 보틀 팩토리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국내에도 해외에도 다회용 컵 대여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아예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고 좀 힘들었던 건 너무 빨리 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최근에 했다면 왜 해야 되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how를 고민하면 되는데 이때는 why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때 막 카페를 만나봤더니 왜? 다 그러는 거예요. 재활용 되잖아. 그 얘기부터 하고 사실 매장에서도 다일용 컵 쓰고 있는데 테이크아웃을 다회용 컵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일회용 컵 없이 카페는 불가능하다 였었고 제가 카페를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2018년에 연희동에 세척소를 꿈꾸면서 일회용 컵 없는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커피를 잘 알아서도 아니었고 커피를 너무 많이 팔고 싶어서는 아니고 정말로 일회용 컵을 안 쓰는 카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검증을 하고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이때만 해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바구니에 저희가 갖고 있던 텀블러를 담아두고 빌려드리는 거였고 그냥 원칙만 하나 세워뒀어요. 이곳에서 음료를 밖으로 가져가려면 내 컵이 있거나 카페 컵을 빌려 담아간다. 근데 그냥 어떤 원칙을 세워두니까 사람들이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곳은 그냥 그런 곳이다. 저희는 일회용 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예 일회용 컵이랑 빨대는 한 개도 구비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고 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빨대도 한 번도 안 썼어요. 뭐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다 없어진 풍경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대여를 하다가 좀 그래도 얼마나 반납이 되는지 반납률을 알고 싶은데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출 카드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책 빌릴 때 책 뒷면에 붙어 있던 것처럼 대출 카드를 만들고 이런 도서관처럼 텀블러 도서관을 만들고 보틀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보틀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해서 빌릴 수 있도록 했고요. 뭐 이거를 이제 했을 때도 처음엔 사실 이걸 누가 돌려주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단골 손님 이건 김민지 씨의 대출 카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돌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좀 재밌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은 다른 카페랑 함께 하는 거였는데 이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텀블러를 기부받아서 대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좋았지만 사실 많은 양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출 카드 같은 경우엔 다른 카페랑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그 시간 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컵도 디자인을 하고 대여 반납 플랫폼도 만들게 됐습니다. 컵의 경우도 이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긴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냥 정말 일회용 컵 정도의 기능을 하는 컵을 만들었어요. 이미 좋은 텀블러는 너무너무 많은데 기능이 좋은 텀블러가 더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 컵 정도의 기능을 하면서 슬리브가 필요 없는 이제 표면적으로 슬리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여 반납을 하는 것도 지금은 저희가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앱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단순한 대여 반납 기능만 있는 플랫폼을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앱은 처음부터 좀 다운받아야 되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고 동네 이제 보트클럽인데 우리 동네 컵 공유 시스템을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컵도 준비를 하고 플랫폼도 준비를 했는데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해봐야지 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말 너무 힘듦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려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코로나가 제일 한참일 때 어쩌다 보니까 SNS에 올렸어요. 이러해서 같이 하고 싶은 동네 카페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신기하게 동네 카페들이 함께 하고 싶다. 그 코로나 와중에 매장에서도 이제 다시 일회용 컵을 쓸 때였는데 함께 해주신 곳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곳들에는 이런 표시도 붙이고 같이 실험을 했고 동네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모습이에요. 빌리고 대여를 하고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 카페도 그렇고 어떤 안내문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리고 뭐 3잔, 4잔 빌려가시는 경우에 이제 이런 캐리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하고 있다가 문득 이게 되게 당연한 풍경은 아니구나. 일회용 컵이랑 빨대가 하나도 없고 다른 카페랑도 함께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골목이 되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카페를 동네에서 6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방배동에 있는 환경도서관 내에서도 보틀라운지라는 이름으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 반납이 이제 앱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틀클럽은 행동 제안에서 실천에 따른 혜택까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을 돕는 앱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컵을 대여 반납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했을 때 이제 점수를 쌓고 기록을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일회용품 없는 카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제 감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워크숍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다큐도 보고 그런 걸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동네 기반이어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매번 왔던 얼굴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알았던 분들이 더 깊게 알게 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닿지 않는 사람들 이거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닿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해주고 어떤 리워드가 있거나 이런 혜택이 있으면 그래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컵 대여 반납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걸 실천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가 점수가 쌓이는 거 외에 환경부 탄소 중립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혜택이 생기게 됐습니다. 온라인이 이제 좀 섞이긴 했지만 보틀 라운지라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제 저의 그 카페를 차린 목적 자체가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목적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보틀 카페, 보틀 라운지의 기능은 제가 갖고 있는 목적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거를 하고 싶었고 저희가 꽂아놓은 책이나 저희가 했던 뭐 그곳에서의 뭐 행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소소하게 여기서 꽂혀진 책들을 보고 비건이라는 개념을 내가 처음 알게 됐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계속 해왔던 체우장을 하면서 그 체우장 셀러들이 이 동네 가게를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저희 골목에 비건 식당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제로웨이스트 비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동네가
됐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이런 사례로 이제 석사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네 카페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해주는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공간의 힘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셨던 말 중에 일상적인 실천의 배움의 장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게 나의 그런 생활 습관이 아예 바뀌었다. 뭐 삶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회용 컵도 없고 일회용 빨대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다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변화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커뮤니티의 행사 중에서 이제 유어부트 위크라는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어부트 위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2018년부터 이제 제가 계속 갖고 있던 생각이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가게들이랑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카페들도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다른 카페가 갑자기 일회용 컵과 일회용 빨대를 하나도 안 쓰는 가게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한을 정해서 일주일만 하자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 진짜 좀 어려워 보이지만 딱 일주일만 해봐, 그 다음에는 그냥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은 뭐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크를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가 하는 것처럼 다른 카페가 일주일만 안 해보는,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 유어부트 위크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캠페인성이 있는 거지만 억지로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캠페인으로 인식을 안 하고 좀 재밌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는 이제 저희가 2018년이라 컵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더니 7군데의 카페랑 이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7군데의 카페랑 하려면 그래도 텀블러가 500~600개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디 이제 기념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어부트 위크 로고를 보내고 텀블러를 만들면 10분이면 만들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SNS에 올렸어요. 찬장에 잠들어 있는 텀블러를 깨워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모일 줄 몰랐는데, 위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진짜 전국에서 택배 박스가 왔고 거의 일주일 만에 600개 정도의 텀블러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모으고 그런 게 많은데, 이때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안 쓰는 텀블러들이 정말 기념품 텀블러 이렇게 만들었던 거, 못 쓰고 있던 것들을 다 보내주셨고, 이것들을 이제 다 씻어서 준비를 해서 7군데의 카페에서 일주일 위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처럼 텀블러를 바구니에 담아서 일주일 동안 이제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안내 부스 같은 거를 만들어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아예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수레 형태로 만들고 싶어서, 이건 연남동의 그 경의선 숲길에서의 모습인데, 텀블러를 반납하는 곳이기도 하고 세척소이기도 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호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또 경찰서의 허락을 받아서 그 물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텀블러 가져오시면 세척을 해드리는 것도 했었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더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좀 디자인적으로 좀 다르게 제작들을 해서. 그리고 이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행사를 했어요. 정말 다큐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윤호석 선생님 강연과 그 각 7군데의 카페에서 곳에 어울릴 만한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 마지막 날 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때 어떤 살롱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책상을 다 치우고 촛불을 켜놓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한 11시가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안 가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동네에서 정말 반상회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매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해에는 저희 골목으로, 홍연길로 좀 좁히고 우리 동네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뭐 카페뿐만 아니라 이런 분식집, 빵집 이런 곳들이랑 했고, 그 골목에 있는 이런 오래된 참기름집이랑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참기름집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이제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이때 아예
공간을 내어주셔서 인포숍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해에는 저희가 가게를 한 40군데 정도로 넓혀서 좀 한 달을 더 늘리고 기간도 한 달로 늘리고, 이때 성과라면은 그 연희동에 사러가 마트라는 굉장히 랜드마크가 되는 마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트를 그 전에는 저희가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 마트를 섭외를 해서 어떤 한 매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한 달 동안 한 매대는 일용품 없이 그러니까 사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 위에 보시면 다 디자인도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다 꾸며드렸고요. 그래서 이때 마트에서 이제 사가신 분들이 SNS에 올려주신 모습들인데, 사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항상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긴 것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통을 가져가서 방울토마토도 사고, 양파망도 가져가서 쌈채소를 사고,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되게 힙하게 그냥 사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SNS에 많이 올려주셔서 또 보고 사러 오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네 시장도 있는 가게들도 섭외를 해서 이 두부 가게에서도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부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다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첫 두부 테이크아웃이다 라고 막 적어주시기도 했고, 두부가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누가 용기를 가져오겠어, 그냥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갔더니 진짜 용기를 가져오더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셨던 거는 처음으로 젊은 손님들을 거의 이제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사진에서도 보시면 거의 이제 어르신들만 오는 곳이었는데, 유어부트 위크 행사를 하면서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유어부트 위크는 제로웨이스트를 경험하는,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안 가봤던 동네 가게를 가보고, 동네에 이제 좀 걸어서 좀 가게들을 가보고 상권을 좀 활성화하자,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SNS에 저희가 가게를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해서 정말 다양하게 SNS에 한 몇백 건 올려주셨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도 진행을 하고 이제 쭉 하면서, 사실 제가 작년에는 좀 굉장히 유어부트 위크를 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할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고, 그 이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우장이라는 장터도 하고, 이런 유어부트 위크라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이미 유어부트 위크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빨대를 안 썼으면 빨대가 꽂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동네 가게들이 이미 변했고,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는 음료를 시켰을 때 일회용 빨대가 꽂아 나오는 곳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유어부트 위크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오히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저희가 했던 메시지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같이 기획을 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계속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처음에 갖고 있던 질문이 해결됐다면 조금 더 확장된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도 사실 여전히 우리가 동네에 지금 사는 동네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 원하는 동네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작년 슬로건은 바라는 동네로 바꾸는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제로웨이스트를 이제 조금 넘어서 진짜 그냥 이거 말고도 우리가 동네에 바라는 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다 담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를 조금 더 많이 탔으면 좋겠다라던가, 이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의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때 뽑았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우리 동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 였어요.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갑자기 이제 제로웨이스트 얘기를 하다가 커뮤니티 자본, 커뮤니티 화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갖게 됐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박구장이라는 장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2년 전쯤에 박구장이라는 장터를 했는데, 이 장터는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장터였어요. 그래서 돈으로 거래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장터 전에 물건이나 이제 어떤 물건을 갖다 주거나 그랬을 때 박구라는 화폐를 받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저 종이 쪽지 같은 거거든요. 박구라는 화폐를 받고 이날 그것만큼의 이제 물건을 교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건 말고도 생활기술 교환에 대해서
개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인데 돈 대신 그 사람에게 나도 이제 나의 기술을 주고 교환을 하는 거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 한 켠에 저런 보드를 붙여놨었어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생활의 기술이 있나요? 이걸 붙여놨는데 정말 소소한 것부터 다양한 재밌는 기술들이 많은 거예요. 안산 산책 가이드, 우리 동네 나무 알려드려요부터 해서 뭐 카페에 어울리는 음악 선곡 리스트 해드려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기술을 워크숍,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김치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워크숍을 하면서 신청서에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술을 올렸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돈을 입금한 순이 아니라 워크숍을 하는 분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워크숍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거를 이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계속 그런 걸 운영을 할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상시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틀 클럽을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행위들을 할 때마다 보틀이라는 점수가 쌓이거든요. 근데 이 점수로는 사실 이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상의 점수고 가게들이 기부해준 물건 정도를 교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물건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올리고 이거를 보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교환의 가치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그냥 정말 금융 자본인 거고 그런 경제적인 자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자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는 뭐 지적 자본이나 경험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동네에 다양한 이런 비경제적인 자본들을 다 꺼내보고 이거를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해서 쌓는 점수, 보틀로 교환을 하게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유어부트 위크 때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줬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점수를 이렇게 쌓을 수 있고 이렇게만 해도 이제 100보틀이 쌓인다 였었고요. 그리고 보틀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자기가 이제 자기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때도 또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올라왔어요. 뭐 냉장고 없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런 냉장고 없는 삶부터 해서 뭐 도넛 경제학 같이 책 읽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보틀은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100보틀로 하겠다, 200보틀로 하겠다. 그래서 이때 동네에서 이제 다양한 워크숍이 작년에 유어부트 위크 때 일어났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하고 싶은 앞으로의 상상 그리고 이번 유어부트 위크에 대해서 이제 상상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틀클럽의 앞으로의 상상은 우리 동네 커먼즈를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커먼즈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동네에 있는 우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모두의 공동의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함께 쓰는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이런 쌓은 보틀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물건만이 아니라 기술을 교환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도구를 교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식당이나 빵집에서 사실 밤에 버려지는 음식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음식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잉여를 나누는 플랫폼 잉여를 나누는 거. 그래서 보틀클럽이 어떻게 보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하지만 또 잉여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풍요로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질문들이 나왔어요. 일용품 없는 카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실험들이 이 질문을 던져보고 이게 가능할까 실험을 해보고 검증을 한 거였는데 지금 그래서 갖고 있는 질문은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제가 살고 싶은 동네를 계속 상상을 하는 과정인데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 이런 가게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교환을 하고 조금 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네에 좀 더 풍요로운 어떤 실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하면은 더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계속 상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